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3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재지명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상승 압박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조정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IT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중점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전 관련주, 철강주, 제주주 쪽으로의 소남매 돌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2% 하락한 3,00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0% 하락한 1,02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근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근대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근대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안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근대TV, 서울근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1.5% 가까이 이제 올라가주면서 어제 조금 시장의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이 계속 치우가지를 못하고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또다시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도는 상황들로 이제 다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IT 섹터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조정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미 조정받고 있는 게임주를 잘 봐라. 저게 다 돈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까지만 더 빠져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오늘도 한 20% 빠졌다면 기본 웬만한 종목들은 다 20%는 다 공짜거든요. 고점에서 오늘까지 20% 빠졌으면 대부분 종목들 한 40% 빠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미 벌써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 덜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덜 빠진 종목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카카오 게임즈 좀 더 빠져야 돼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빠져야 먹을 게 커지겠죠. 그래서 더 빠져야 먹을 게 커지는데 잘 안 빠지니까 그게 조금 거시기하고요. 나머지들은 좀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는 이미 벌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지금 18% 급등 나오고 있고요. 넷게임즈도 2%대 강세, 네오이즈도 3%대 강세, YJ게임 1.4% 강세, 넥슨GT도 5% 플러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는데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주기 시작하면 이제 며칠 내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또 지난번처럼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들도 다시 빨간색으로 조만간에 다들 바뀌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엔터주의 흐름들도 오늘 좀 흐름이 양호한데 그러니까 IT가 눌리니까 이제 저쪽에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제가 삼각형대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메타버스에 필요한 그 반도체의 수요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필수다. 그래서 반도체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받으면 그쪽을 좋다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엔터주들도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물론 NFT와 메타버스는 다르지만 메타버스라는 공간과 메타버스에 대한 그 특성을 융합해서 게임주는 예전부터 그게 어느 정도 됐었던 부분들이고 엔터 업종도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뭐 메타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NFT의 이슈가 지금 아직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갈 때가 되면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닥에는 종목들 잘 잡아놓고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게임주, 엔터주 흐름들 양호하고 IT주들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공략하시면 되는데 조정이 그렇게 쉽게 세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좀 더 참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박스권이에요. 여기 보면은 3,000을 일단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의 위험은 없어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저점 자리는 봐야 될 거고요. 2,900 올라오게 되면은 3,050과 3,100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될 텐데 그래도 박스권입니다. 올라와도 박스권이에요. 계속 박스권 장세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면서 오늘 원전 테마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증권 뭐 이런 쪽들이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박스권의 흐름이라 어제 그 IT 부품주들 13%, 14%, 막 19%, 20%막 폭등 나왔죠. 그 정도의 강세 흐름은 뭐 그렇게 쉽게 오늘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도 이렇고 어제 IT의 흐름이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는 흐름이라 그냥 박스권의 흐름으로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테마주 장세가 또다시 펼쳐지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IT주들은 계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전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길목 지키기, 조정 시 매수를 잘 해놓으면 조만간에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게 되면 최근에 한 달 전에 게임주들이 폭등을 하듯이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 IT주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듯이 이제 다른 업종에서도 바닥에서 잘 포진해 놓으면 저는 그게 또다시 게임주와 엔터주 쪽에서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박스권이다. 지수의 급락 위험은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게임주, 엔터주 흐름 좋고요. 메타버스 쪽 관심도 가져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데 바닥 종목들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 잘 찾아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다음날 편했던 키스트 3.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IHQ도 3.3% 수익률 달성했네요. 다음날 편했던 넷마블은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어제 편입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조정받으면 사고 따라 들어가진 말자는 의미로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오셨죠? 자,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497.1%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IHQ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또다시 이제 엔터주와 게임주 여러분들이 다시 순환매가 돌 자리가 됐습니다. 은근히 IT주들이 신고가에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몇 년 동안 올라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 애들이야 지금도 안 올라가고 있는 바닥에 있는 원희홀딩스 같은 애들이 있지만 원희가입해서 원희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들이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뭐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보면 그래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애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다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못 갔던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순환매를 기다려주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주와 그다음에 이 엔터주들이 앞으로의 그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공연 재개 기대감과 그다음에 지금 OTT 지옥이라는 이번에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상당히 재밌답니다. 많이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19일 날에 이제 개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일 날에 오픈을 했는데 며칠 안 됐어요. 금, 토, 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픈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토요일 날 좀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어제 기사가 막 나오니까 어제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오픈이 19일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어제서부터 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다들 보고 나서 굉장히 재밌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슈가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 딱 지나면 이제 막 이슈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250억을 투자해가지고 1조 이상을 번 오징어 게임이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도 넷플릭스가 이 그 지옥이라는 이 컨텐츠로 또 몇 조를 벌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 재밌다 그러니까 뭐 몇 조 정도 벌겠죠.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사에는 오징어 게임은 250억을 투자해서 1조 이상을 벌었다라는 기사가 대놓고 나왔어요. 10월 달에도 그 기사가 있었지만 최근 기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1조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뻥이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투자와 제작사들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더해지면서 이쪽 OTT 관련주들이 조만간에 또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말 또 연초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극장가라든지 이런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또다시 나올 거고요.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내일 정도면은 또 이제 그 IHQ가 양봉으로 또 들어줄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또 나오고 있어서 모양이 괜찮으니까 바닥이고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싸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싸게 공략하면 최근에 원희골딩스도 여러분들 바닥에 싸게 공략했다면 아이컴포넌트도 바닥에서 싸게 공략했다면 뭐 최근에서 저점 바닥에서 아이컴포넌트도 한 30-40% 먹었을걸요? 그렇죠? 바닥에서만 여러분들 공략해놨었다면 갈 때 딱 되면은 그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그렇게 갔을 텐데 바닥에서 공략을 못한 게 촌추의 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주들을 잘 째려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IHQ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 주성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어제 얘기한 이후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돌다 됐지만 그래도 이 주성엔지니어링은 작년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고 올해 1월 달에도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추천한 기준으로는 100% 수익이 이미 넘어간 종목이고 작년 5,820원 추천했던 가격 기준으로는 제가 이거 후성 다음에는 주성이다, 후성 다음에는 주성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 주성이가 후성을 따라갈 거다 계속 강조를 했었던 때가 요때였고요. 그렇죠? 이때 박스권을 탈 때. 그리고 1월 달에서도 이걸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최근에 샀다가 물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고 어쨌든 저점 바닥에서 182.6%인데 후성 오늘도 또 가더라고요. 후성은 수익률이 540%인가가 났어요. 정확하게 여기 어디 써 있을 텐데 후성이 여기 베스트 5 종목이 어딘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나요? 455%래요. 455% 수익이 나 있는 이제 후성은 450% 갔잖아요. 450% 갔는데 얘는 아직 182%밖에 안 갔으니까 더 가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가격에서 사면 안 되고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이따금씩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2만 원까지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볼 때 당연히 된다 그랬고 왜냐면 제가 2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2만 원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2만 원 갈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치가 2만 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치는 10만 원입니다. 한 10년 뒤에. 지금은 아니고. 회사가 괜찮아요. 앞으로 10년 뒤에서는 10만 원도 저는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거는 10년 뒤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항상 이 종목은 장이 서브프라임 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5천 원에 주워 담으면 되고요. 장이 적당히 안 좋을 때에서는 만 원 이하에서만 주워 담으면 돈을 갖다 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장이 적당히 안 좋으면 만 원 이하에서 사면 되고 장이 서브프라임처럼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안 좋은 장에서는 5천 원 이상 주워 담으면 얘는 돈이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많이 올라갈 때에서는 뭐 2만 원 정도 늘 보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항상 갖다 주는 종목인데 근데 이번에서는 움직이게 되면 이 3만 원, 4만 원도 저는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1년, 2년 뒤에. 근데 지금 당장은 2만 원 정도만 본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종목을 싼 가격을 만 원 이하로 보기 때문에 지금 16,000원에 산다? 60% 깨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도 돼요. 60%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 만 원까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물려도 됩니다. 마이너스 40% 떨어질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시 싸게만 사시면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한다고 팔면 안 됩니다. 팔았더니 조정 안 받고 2만 원 가버리네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죠. 그러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지만 이거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서도 지금 보니까 증권주 흐름들이 좀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SK증권도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SK증권도 일전에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린 적이 있죠. 몇 번 저녁 방송도 그렇고 낮 방송에서도 한번 상담 몇 번 해드렸는데 1,050원까지는 갖다 놓을 것 같다. 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래가 조금 들어오네요. 오늘 기관들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사죠. SK증권 1,050원 정도는 도달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도 한 7월달, 8월달에 사다가 물렸다가 지금 이것도 수익 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도 갖고 있겠지만 회원들도 갖고 있어요. 회원들도 갖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수익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고 회원들도 수익이고 다 수익인데 왜냐면 이거는 1,000원 이하에서 계속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900원대 그다음에 뭐 1,000원대 이하에서 공략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팔지 말고 이거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지금 또다시 살아날라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 이슈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기에 뭐 하겠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다시 증권주하고 은행주들 움직임이 좋으니까 굳이 움직임이 좋을 때 뭐하러 팝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HQ. 자, IHQ 자리가 참 좋아요. 위치를 보게 되면은 자, 차트를 길게 봐야죠. 길게 보면은 초록뱀 미디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는 이 위치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OTT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OTT 관련주들 그 제작사들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넷플릭스, HBO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 이제 상륙한다고 그러고 HBO, 그다음에 넷플릭스, 애플 TV,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그 외에서도 국내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뭐 왓챠 뭐 등등 우리나라 국내 그 콘텐츠 회사들도 국내만 노리지 않고 해외로 진출하겠다 그럽니다. 해외 진출할 때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가지고 나가야겠죠. 한류 콘텐츠가 먹히니까. 그러면은 OTT 기업들을 어느 정도 그 드라마 OTT 기업들 보면은 키스도 그렇고 IHQ도 그렇고 홈페이지 가보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었던 초록뱀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즐겨 봤었던 2000년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드라마 그 제목들이 뚜루룩 나옵니다. 제작사들이 만들어놨던 뚜루룩 나오는데 딱 그걸 보면은 아 이게 과거에 썼던 이 드라마들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로 당연히 나가겠죠. 지금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제작사들을 어느 정도 그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인수합병도 하면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은 바닥에 있으면 주워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하락연자까지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어제 여기를 저점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누가 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투매를 하고 물론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가 못 버티고 이제 손절을 한 거죠. 그래서 손절 물량을 좀 나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바닥 자리에서 저점을 딱 다지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면 이게 이중바닥형이 됩니다. 이중바닥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뭐 일전에도 이것보다 뭐 더 비싸게 산 적도 있는데 뭐 1625원이면 싼 자리죠. 현 가격에서 매수 공략 가능하고요. 중심인을 보게 되면 내일에서 이제 양봉이 나와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바닥을 치고 5일선을 돌리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거래가 실리면서 들어왔을 때 얘기인데 어쨌든 빠질 만큼은 빠졌고 요 정도 자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IT 부품주들도 뭐 I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I 컴포넌트 바닥 자리에 있을 때 이건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바닥 자리 이런 바닥 자리에서 건져놨던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확 하고 움직이죠. 이것보다는 이제 어제 이제 원익 IPS라든지 원익홀딩스 이렇게 바닥에 있다 한 번씩 들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길게 보면은 바닥이거든요.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가놨을 때에서 어제가처럼 이렇게 10% 이렇게 들어주는 모양들이 나오듯이 IT주들도 그러한데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초록뱀 미디어 보면 되죠. 초록뱀 미디어도 이렇게 보면은 길게 보면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바닥에서 진짜 바닥은 여기였죠. 작년에 추천했던 자리. 그래서 작년에 추천했던 자리가 지금 IHQ 자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 테스트에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또 바닥 자리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초록뱀 미디어는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라서 이게 계속 치고 움직이게 되면 얘만 OTT 관련주가 아니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은 IHQ는 이거 누가 뭐라 해도 너무 싼 자리예요. 더 이상 뭐 떨어질 자리도 별로 없어요. 뭐 지금 시장이 뭐 하락장도 아니고 막 떨어지는 장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저점 잡고 돌리고 움직이면 이전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듯이 여기서 자리 잡고 움직이게 되면 연말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거 딱 보니까 사마 네트워크스가 생각나네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서. 이게 매년 바닥자리에서 이렇게 모양 만들고 올라가고 맨날 매년 바닥자리에서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60%, 70% 매년 줬어요. 여기 2016년도에서도 바닥에 있을 때마다 제가 이걸 단골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기다리면 쭉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이곳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만하니까 IHQ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또 올라가면 또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IHQ가 한 100% 올라가면 또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작년에 IHQ 추천해가지고 104%인가 수익을 내줬거든요. 초록뱀 미디어하고 IHQ를 작년에 또 추천했던 거예요. 근데 IHQ는 100% 수익이 나왔고 그러니까 100% 수익 나올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쭉 떨어지니까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의 특징은 사마 네트워크스처럼 바닥에 있을 때는 계속 쫑알쫑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좋다, 이런 게 좋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기 안 해요. 또 내려오잖아요. 또 얘기해요. 올라오잖아요. 또 얘기 안 해요.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니까. 또 내려오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매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맨날 추천했던 사마 네트워크스가 올해 초에서 날아가니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얘와 같이 IHQ는 밑에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죠. 밑에 있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간다. 그럼 제가 또 얘기 안 하겠죠. 또 나중에 또 내려온다. 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초록뱀 미디어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때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사면 되는 거고요. 있는 사람들은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OTT 관련주 IHQ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자리가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초록뱀 미디어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의견 주셨네요. 매수가는 1,625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넥스트요? 넥스트? 맥스트?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1,000원에 15%. 91,000원에 15%. 예. 뭐 사신 거는 메타버스가 좋다 해서 사신 거죠? 예.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는 아시죠? 네. 네, 이슈에 확 올라올 때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쫓아 들어가면 항상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린 거예요. 네. 메타버스 얘기가 올 초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나? 하여튼 올 초에서 이제 핫했던 이슈였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도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갔다가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미 손절 라인을 벗어났어요. 85,000원 깨지면 손절했어야 되는 거고 85,000원 손절 못했으면 8만 원 깨져도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기 관점이고요. 중기 관점에서는 예. 중기 관점에서는 폭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한데 그러니까 적당히 저점 매수를 잘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중기 관점에서는 근데 폭이 굉장히 크네요. 44%나 나오네. 중기 관점으로는 65,000원 잡아야겠네요. 65,000원 깨지면 손절을 하시면 돼요. 장기 관점으로는 4만 원짜리인데 4만 원 깨지면 지금 시청자님의 그 매수 가격으로는 손실이 몇 프로가 나냐면 마이너스 55%거든요. 마이너스 55%. 장기 관점으로는 이게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기준으로 5,400만 원까지는 보유가 되는데 5,500만 원이 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 100만 원 차이 때문에. 가능할까요, 손절이? 1억 기준으로 5,400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다가 그 100만 원 차이로 5,500만 원 되니까 손절을 한다.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5,400만 원까지도 버텼던 사람이 5,500만 원 그 100만 원 차이로 손절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장기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65,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하실 수는 있는데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닐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느냐가 궁금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올라갈 수는 근데 있어요. 메타버스가 지금 네, 끝났나요? 뭐라고요? 메타버스 그런 관련주가. 메타버스는요,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인터넷 있죠? 예. 게임도 메타버스고 인터넷도 메타버스입니다. 예. 그게 메타버스예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건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한 5년 전에 제가 그때 5년 전에도 2016년도에 이제 서울경제 제가 그때 여기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에서도 그때 포켓몬스터 해가지고 막 여기는 막 PD부터 해갖고 막 밖에 나가고 막 포켓몬 잡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슈에 있었던 AR, VR도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VR, AR. 1990년도, 1998년도 그때 IMF 살짝 지났을 때도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름만 바꾼 거지.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 이름만 바꿔갖고 계속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신규주니까 뭐 나쁜 회사들은 상장을 할 수가 없죠. 나쁜 회사들은 상장할 수가 없고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서는 반등은 줄 수 있는데 매수가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가격이 높으니까 올라올 때 85,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아직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내를 좀 하면서 65,000원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85,000원요? 거기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메타버스가 다시 살아나면서 강해지면 얘가 또 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는데 예. 85,000원 왔을 때에서 그거는 판단을 다시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저기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85,000원짜리에서 바로 올라갈 건지 조정받고 움직일 건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서는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보유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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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KC고요. KEC. 네, KC.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400원에 40%. 3,400원에 40%.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기차 테마로 예전에서 제가 500원대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500원인가 800원인가 이렇게 잘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800원인가. 그러니까 바닥에 서서 저는 그냥 바닥에서 추천한 것뿐이거든요. 그때 전기차 부품주들, 전기차 섹터들이 좋아 보여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는 자리고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좀 더 강세는 보여주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것도 팔아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 5,000원 정도 찍으면 다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지지. 어쨌든 지금 3,400원대에서 공략을 한 거는 요거 장대 양봉 기준으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유하시면 되고 이거 근데 수익 났다가 3,300원이 깨져가지고 손절 나가면은 참 억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5일선 자리 여기 있죠. 여기 3,760원 자리가 안 깨지면은 좀 더 보유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3,750원이 안 깨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한 5,000원대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고 좀 많이 파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가 좀 됩니다. 5,000원까지는 가능한가요? 아직 차트가 살아 있어요. 네. 거래량도 괜찮고 아직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대신 3,750원이 깨지면 조정이 세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팔았다가 뭐 다시 밑에 다시 잡든 그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750원이 안 깨지면 보유하고 있다가 올려치면 잘 한번 팔아보자 이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뱅크 요 자리 차트 볼게요. 요 자리하고 제가 카카오 게임즈하고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둘 다 차트가 좋아 보인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카카오뱅크 자리 여기도 괜찮고 거기서부터 반등을 줄 겁니다. 누가 물어봤길래 그래서 반등은 좋긴 좋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는 몇 프로 갔냐면
9%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상담하다가 몇 번 여기서 상담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하고 둘 다 모양이 좋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었겠죠.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카카오 게임즈를 추천을 했어요. 방송에서는 추천을 안 했지만 회원들 추천을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15% 먹고 나왔더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좀 억울한 종목인데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고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상담이니까 그 카카오뱅크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64,500원이면 아 참 불안하게 들어가셨네. 여기서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하실 텐데 이거 다시 밀릴 수도 있거든요. 매수 가격이 55,000원대면은 이게 폭이 되게 한 5%밖에 안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차트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착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4%다 이미 올라간 상태예요. 시가총액은 30조, 30조짜리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옆으로 뉘거나 살짝 밀리거나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손실인데 손실권역에서 좀 더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밀리면 뭐 추가 매수를 더 해보셔도 되고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는 당장 빨리 수익을 내주지 않으면 나는 일단은 안 된다. 그러면은 수익이 날 때 잠깐 팔았다가 조정 시 좀 안전하게 올라간 폭이 한 24% 정도 되니까 한 7에서 10% 정도 빠지면은 좀 가격이 좀 안전합니다. 그 정도로 떨어지면은 싸게 사서 가져가면은 75,000원, 80,000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해 보여요.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 보이지만 당장 쫓아가는 거는 좀 별로다라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트론. 자, 매수 가격은 1,500원에 비중은 10%. 지금 IT주들이 살살살 눌리고 있는데 장기는 보유고요. 단기는 매도했다가 다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는 보유라고 그랬습니다. 차트가 얘도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뭐 이렇게 빠지면 뭐 어때요?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이런 관점이라면 장기는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IT주들이 다시 살아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파트론이 그 선봉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항상 한 번씩은 강하게 움직였던 특징을 보여줬던 종목이니까 이제 갈 때도 됐어요, 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뭐 만약에 조정을 받았는데 한 10,000원이 깨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그까짓 거 뭐 10%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건 뭐 참으면 되지. 더 사면 되지. 이런 관점이면 그냥 갖고 가시고요. 쉽게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아니다. 지금 아주 징글징글하게 지금 몇 개월 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더 못 올라갈 것 같으면 한번 팔았다 다시 사겠다. 단기 관점. 이 관점에서는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팔았다가 다시 조정 시 싸게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파트론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7,683원이고요. 17,683원? 예, 예. 비중은요? 비중은 7%입니다. 비중은 7%. 예. 자,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만 지금은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지금 영화도 그렇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어서 여행을 지금 가기가 좀 껄끄러워졌죠. 거기다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사망자들이 막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가 조금 그래요. 지금 올라가기 좀 어렵고 알약 치료제가 좀 나오면서 뭐 적극적으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주라든지 이쪽에 뉴스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 여행 상품들을 못 사가지고 웃돈 주고 막 돌아다닌다. 뭐 국내 여행지도 아주 그냥 그 숙박업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모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거꾸로 가고 있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쪽 소비주들은 지금 그냥 얼음인 상태인데 12월 달이나 1월 달이 좀 돼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관점은 됩니다만 12월 달, 1월 달이 돼야지 알약 치료제가 이제 약국으로 퍼지고 나서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약국으로 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증 환자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뚝 떨어지고 여행 수요도 늘고
여행 수요가 늘어서 기사화돼서 난리 났다. 이쪽에 이제 막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게 되면은 내년 봄 정도가 돼야 주가들이 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알약 치료제가 나오면 원래 기대감이 먼저 미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도 마르고 있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내년까지. 내년까지요? 네, 내년까지. 중간에 이제 좀 어차피 매도했다는 주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막 없어질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국 자체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또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고 계속 겁을 주니까 사람들도 이제 날씨 춥기도 하고 돌아다니질 않겠죠, 잘. 예.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렴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씩 반등을 주고도 조금씩 해서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무는 정도 수렴형으로 움직였다가 뭐 내년에서나 움직이는 그런 정도를 보면서 얘네들도 갈 때가 되면은 과거에 이렇게 가듯이 언젠가는 또 얘네들도 최근에 IT 부품들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듯이 어느 순간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질 뭐 그런 테마는 아니니까 그냥 장기 보유하겠다는 생각이면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종목 교체가 답이에요. 그러면 빠른 수익을 원하면은 차라리 다른 쪽으로 매매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뭐 오늘 움직임이 뭐 그렇게 급격하게 뭐 세게 나오는 건 없어서 그냥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또 딴 거 들어갔다가 딴 거 들어가자마자 또 10% 또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도 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예. 많이 빠졌으니까 뭐 얘는 그래도 안전해요. 다른 애들 10% 빠져도 얘는 빠질 자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스토리 A스토리 15% 38,000원. 38,000원에 15%.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고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맴돌고 있는데 거래량이 말랐어요.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고요. 이 저점 라인이 29,900원짜리인데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갖고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급락을 한번 했고 네. 그때 당시 뭐 무슨 뭐 CG 논란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그건 그 얘기고 중간에 한번 확 하고 반등을 준 적이 있죠. 이것 네네. 때문에 당장 이렇게 급등하기는 좀 어렵고요. 옆으로 좀 횡보 좀 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는 것까지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움직이면 여기 모양처럼 여기도 보면 급락을 하고 한번 반등 여기 이게 준 거예요. 이게 줬으니까 네. 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요 과정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요렇게 되는 한 이게 8월 26일서부터 해서 9월 14일까지니까 한 2주 좀 넘거든요.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주 정도의 조정을 받고 올라갔듯이 여기도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만 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 3주 정도만 한번 참아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IHQ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25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더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IHQ 3.80% 상승한 1,64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 제지 관련주, 철강주들 쪽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6% 하락한 2,99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25% 하락하면서 1,01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IT주들이 올라갔다 좀 밀리는 흐름들하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몇몇 종목은 플러스 나지만 여전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아직도 그 올라간 폭이 커서 그래요. 그동안 올라간 폭이 뭐 바닥에서 200% 넘어간 애들도 있고요. 뭐 70%, 50% 올라가는 애는 뭐 수두룩하죠. 뭐 최근에 그렇게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빠지면 바닥 자리 잡고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이 돈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맞고요.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한 20%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빠진 애들은 이제 덜 빠질 거고요. 아직도 안 빠진 애들은 좀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덜 빠진 애들과 더 빠진 애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엔터주들도 지금 하이브가 일단 플러스 나와 있는데 일단 연말에서 이제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상식에 대해서 뭐 후보에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죠. 뭐 기대감. 그리고 그 OTT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지옥 컨텐츠가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도 처음에 그게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니까 사람들이 재밌다 해갖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다른 나라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유명해지고 막 넷플릭스 1위를 찍었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 얼마나 재밌길래 보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봤더니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작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국 드라마 컨텐츠를 보면서 가장 재밌지는 않아요. 뭐 동급 정도는 쳐줄 수 있지만 가장 재밌는 뭐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의 최고의 작품이었다.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품질의 한국 컨텐츠들을 이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여러분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작품성과 그다음에 그런 이제 영상미 그리고 그런 전개 과정 뭐 긴장감 뭐 이런 거에 지금 다들 환호를 하고 야 이렇게 재밌게 야 대단하다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데 뭐 한국이란 나라는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나라에서는 야 이게 무슨 나라가 무슨 이렇게 잘 만드나 해갖고 막 지금 막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신기해가지고 더 찾아보고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찍었고 특히 인도 같은 나라들은 1위를 찍기가 어려운 게 거긴 정말 어렵답니다. 웬만한 뭐 전 세계에서 막 유명하다란 드라마와 영화가 인도에서 1위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인도는 자체에서 그 자체 인도 국뽕이죠. 뭐 그래서 인도 자체 내에서 만드는 그 드라마 그 형식이 있대요.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의 형식이 있는데 무슨 그 전개는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그게 쉽게 이게 1위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마저도 1위를 찍으면서 전 세계를 다 섞어놨는 오징어 게임의 이슈가 있었는데 지옥 컨텐츠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정도면은 이슈가 분명히 한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연말과 내년 초에서 계속 이슈가 됩니다. OTT 관련주들은. 그래서 K 컨텐츠들 전망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자리에 있다라는 부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연말과 연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서는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알약 치료제도 그때쯤에서 이슈가 다시 맞물리면서 다시 OTT 관련주들, 영화 제작 관련주들, 뭐 과거에서도 뭐 기생충, 뭐 미나리 이런 것들이 지금쯤에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 막 급등했었던 거 기억을 할 거예요. 시상식에서 우리 막 생각도 안 했었는데 뭐 어디에서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 막 상 받고 뭐 하고 뭐야 하다가 막 그때 막 바른손 게임즈인가 뭐 바른손부터 해서 뭐 미나리 관련주, 기생충 관련주 막 갑자기 움직이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은근슬쩍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든 지옥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뭐 상 정도는 받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또 덧물려져 가지고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점에 떠 있으면 전 쳐다도 안 봅니다. 바닥에 있는데 이슈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OTT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던 얘기죠. 작년에 초록뱀 미디어 IHQ를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고 올해도 지금 다시 그 시즌이 도래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뭐 그냥 뭐 아까 오전하고 똑같아요. 횡보 뭐 3,000원 살짝 깨졌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할 거고요. 뭐 내일이면.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페노션 7,000. 페노션? 네. 매수 가격하고 20%. 비중은요?
예, 7,300원에 20%. 7,300원의 비중은 20%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H&M이 안 가니까 이게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제가 H&M을 고점에 떠 있을 때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시고 이 좋은 종목을 왜냐면 실적도 좋아졌고 실적도 무지막지하게 좋다는 얘기를 계속 여기서 뿌려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경계를 하고 이 종목이 조정받으면 그래서 올라간 폭에 허리를 뚝 잘라서 절반을 뚝 잘라서 이 정도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 하여튼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어요.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지만 한 2만 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HM이 더 빠질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닥을 안 치면 페노션도 뭐 아직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페노션은 7,300원 산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좀 참으면 바닥 자리 잡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은 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더 빠져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7,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 정도는 가능하시다. 손절보다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하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길게 보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HMM하고 같이 움직이나요? 아무래도 해운주니까 같이 움직이죠. 그동안 얘가 올라갔던 것도 HMM이 바닥에서 2,000%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 올라간 거예요. HM은 2,000% 올라갔는데 얘는 꼴랑 170, 180%. 억울하죠. 약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나중에 만약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지금부터 더 빠지면 HMM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페노션은 HM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근데 이거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어차피 HMM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니까. 아셨죠? 네네. 보유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코 가겠습니다. 제노코. 자, 지금 이제 급등주 차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13만 원. 단타로 들어가신 거네요. 초보라면은 쫓아 들어가신 걸 거고 손절 라인만 짧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12만 7천 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방법 없어요. 12만 7천 원이 깨지면 손절. 차트는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좋아는 보이지만 이만큼 올라갔으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위로 휙 던지면 하루 종일 천년 만년 계속 우주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올라갈 때 힘은 좋을 때에서는 계속 올라가지만 힘 떨어지면 다시 밀립니다. 그러니까 땔감을 계속 여기다 불어넣든가. 그렇죠? 땔감을 계속 불어넣으면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만 7천 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 그리고 다시 올려치면은 차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을 좀 싸게 가져갔으면은 지금처럼 단기 손절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워낙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제이스텍 이건 뭡니까? 오늘 갭상승 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콱 하고 떨어졌는데 뭔가 기사가 떨어졌나? 이게 모양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장대음봉에 거래가 실렸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와당창 고점에서 이 바닥 자리에서 지금 물량을 던졌다라는 얘기인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물량 바꾸기 아니면은 뭔가 악재가 숨겨져 있으니까 들어줄 때 다 팔고 나가겠다라는 심보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양들을 만들어놨는지 거래를 실으면서 어쨌든 누군가는 팔기는 팔았습니다. 판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좌가 검은머리 외국인, B라는 계좌가 외국계 계좌. 근데 뭐 외국계 계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얘 계좌에서 얘 계좌로 옮겨갔는지 아니면 얘 계좌에서 개인들 물량으로 던졌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은 여기서는 파악하려면 1시간은 줘야 되는데 1시간이면은 끝나니까 방송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냥 제 느낌에서는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는데 수익은 못 냈을 거고 10,000원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보유하시고 저점이 깨지 않으면 다시 어느 정도
차고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장이에요. 쫓아가지 말고 길목 지키기.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엔터주들 궁금하신 분들, 특히 OTT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이나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의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의 TV, 설근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제 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